네, 이어서 또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또 관심 가져볼 종목에 잠시 후에 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전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네,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지금 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이틀 내내 또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파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파월 의장이 발언한 그 내용들이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그래서 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좀 했는데 이제 큰 폭으로 상승했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그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좀 달래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0.2%, 그 S&P는 0.51%, 그리고 나스닥은 0.79% 상승을 했는데요.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 정도가 이제 커버가 됐기 때문에 연준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 이제 예상했던 부분을 크게 넘어서지는 않는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요인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봐서는 이제 시장이 그냥 관망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좀 보이시고요. 특별한 악재가 없다 그러면 그냥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가져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25일 날 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다지 시장 친화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지수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이제 기저효과도 그렇고 네. 그 이번 달까지는 기저효과에 영향을 받겠죠? 예, 상당히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그 지수가 물론 시장에 좋지 않게 나오겠죠. 예전보다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그렇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인플레이션 너무 높고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 상승 이제 이제 초를 세고 있다. 이렇게 절대 얘기할 리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시장은 그거에 좀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에 나올 그 말씀하신 그 소비자 물가 지수도 29일 날 발표되는 그 지수도 네.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대한 것만큼 정도 그 정도 네네.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기술주라든지 개인 소비 이쪽 같은 경우 좀 오른 것 같은데 유틸리티와 좀 부동산 쪽이 떨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유틸리티랑 부동산이 떨어진 거는 이제 부동산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좀 있고요. 유틸리티도 그동안 연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상승한 폭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주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가 좀 애매한 게 일단 맵을 좀 보시면 호재가 있었던 기업들 그런 이제 대형 기술주들은 이제 상당히 상승폭이 컸었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트코인의 영향을 좀 받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활동이 좋아지면서 그 서버를 실제로 놀려는 기업들과 그리고 그 서버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기업들의 어떤 그 영향으로 매출이 좀 늘어날 거 좀 예상이 좀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되는 게 이제 확실히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고 결제 시스템에서 금융에서 봤을 때는 이제 외부 활동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카드 업체 그리고 결제 시스템이 좀 좋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섹터별로 한번 봤을 때 지금 그 유틸리티랑 이제 부동산이 좀 빠진 게 크게 빠졌다기보다는 0.4, 0.61 정도 네. 빠졌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영향을 좀 받았다기보다는 다른 섹터에 비해서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또 올해 그 2, 4분기 들어서 그 가장 많이 그 상승했던 부분이 유틸리티랑 또 그 부동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하루 정도 영향보다는 이제 여기서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고 자금이 기술주 영향을 좀 그동안 받았던 기술주랑 그 이제 소비주에 좀 많이 영향을 그쪽으로 좀 쏠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연준의 매파적 메시지가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좀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단기적으로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세가 조금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추세는 지금처럼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계속해서.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연은 총재들이 계속 발언을 하는데 개인적 의견 좀 들어갈 것 같고 그 내부에서 만들어진 컨센서스도 좀 반영이 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나온 의견들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지표상에 있는 것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발표된 기존 주택 가격 보면은 네네. 이 정말 자산 시장에 버블이 끼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예,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예,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특히 이 미국 주택 가격은 거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네네. 주택 가격이 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네.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요인이 상당히 좀 네.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그 특이할 만한 예전에 한 달쯤 전인가 한번 뭐 우리나라에서 그 목재로 뭔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렇죠. 목조주택 지으려고 그러면은 이 수입 원목 가격이 너무 올라서 문제된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특징이 될 만한 네. 그 원자재 가격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원목 가격 추이를 네, 하나 네. 가져왔습니다. 와, 이거 많이 떨어졌네요. 네, 원목 가격 추이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표를 좀 크게 해서 보시면 그 저번에 방송했을 때가 이제 1,600불대였던 네네. 것으로 좀 보이시는데. 그때가 고점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5월 7일 날 1,686불이 고점이었고요. 이게 이제 작년 올해 연초 들어와서부터 계속 꾸준히 상승해서 4월, 5월 달 급격히 상승했고 네. 이게 이제 주택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지금 네. 그때 가격이 절반 가까이 내려와서 네. 지금 최근 가격이 이제 890불까지 내려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주택 가격 지수가 이제 주택 착공이랑 주택 허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네. 지금 가격이 이제 반영이 좀 된다 그러면 뭐 7월 달, 8월 달 발표되는 지수에서는 그게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지금 한 번 올라간 주택 가격은 이제 하방 경직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내려오진 않겠지만 일단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 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기존 주택 가격이 비싸지만 미국 같이 땅이 넓은 나라는 신규 주택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신규 주택 가격도 올라가니까 예. 기존 주택 가격을 밀어 올렸는데 네네. 원목 가격이 떨어지면서 네. 신규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면은 네. 그래도 기존 주택도 하방 압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네. 하방 압력을 받겠죠. 근데 이제 일단 하방 압력을 받지만 그 경직성 때문에 네네. 일단 걱정하는 건 이제 상승률인데 네. 상승률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일단 상승률이라는 게 미국 전체를 두고 작용을 하면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추정하는 건 20개 주요 대도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는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걱정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작용하기는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그 가파른 상승률,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은 좀 둔화되지 않을까 다음 분기에 그 정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지표가 좀 있어서 원목 가격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일단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아주 뭐 이제 짧은 마이크로한 그런 뭐 몇 달 가다 말 거야 이거는 연준도 생각했던 부분이랑 그러니까 달라지는 부동산 거예요. 가격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네. 한번 올랐다가 네네. 떨어진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기는 좀 힘든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왜 금융위기 때 보면은 미국 주택 가격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기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이 부동산 네.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거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제 뭐 새로 등장한 이제 어저께 등장 카산드라. 예, 네. 이제 카산드라. 마이클 마크버리. 보리 같은 마이클 보리는 지금도 이제 세계 경제 전체에 숏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경우라면 만약에 지금의 그 부채는 정부 부채 더하기 그 가계 부채가 결합된 상태니까 네. 이 한쪽의 그 부채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면 네. 이 자산의 그 어떤 붕괴가 굉장히 심하겠죠. 아마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산의 어떤 이제 부동산 가격의 하락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일은 참 어려운 일이죠. 네네. 그렇죠. 네. 네. 계속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또 어제 또 짚어주신 바 있습니다만 10년물 국채금리와 네. 또 2년물 국채금리 뭐 네. 그 차이가 좀 많이 큰가요? 어떤가요? 네, 2년물 국채금리가 어저께 밤밤에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금리가 이렇게 뭐 10%씩 그러니까 0.24였는데 0.23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제 퍼센트는 10% 정도씩 내려왔다는 건데
금리가 10%씩 널뛰기를 한다는 거는 거기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예, 10% 움직였다는 예, 얘기죠. 그 정도 네. 올라 네. 그 정도 이제 변동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참여자들은 엄청난 진짜 반대로 만약에 탔을 경우면 정말 큰 손해를 봤을 텐데. 예, 그렇죠. 네. 이 정도로 그게 금리가 크게 움직인다는 거는 이제 그 지금 이제 왼쪽이 10년물이고 오른쪽이 2년물입니다. 이제 2년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단기물이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게 그렇죠. 되는데 네. 연준이 발표하고 나서 급격히 오르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연준의 스탠스가 약간 그 어떤 이런 딕션이 약간 그 바뀌니까. 예, 네, 바뀌니까 기존을 구소했죠. 예, 네. 예. 그러니까 바로 그냥 또 이렇게 그게 하락을 했는데 이런 모습은 시장에서 어떤 것도 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모습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채권 시장이 이러니까 주식 시장도 그렇죠. 네. 등락을 계속하는 약간 난기류 상황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변동성이 그렇게 커졌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변동성 하면 또 뭐 비트코인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간밤에 또 3만 달러가 깨지면서 2만 달러대로 좀 떨어지고, 예. 뭐 한간에 또 2만 5천 달러를 예상하지만 2만 달러 초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네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자산 비트코인 같은 이런 가상 자산, 그러니까 화폐 또 뭐 어떤 중앙은행의 그러니까 한국은행 근무하시는 분은 이거 화폐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통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화폐는 중앙은행의 부채인데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다른 암호화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중앙은행의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산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상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돈이 되긴 하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그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앙은행에서 발행해서 중앙은행의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화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데 이런 비트코인이나 다른 이런 암호화폐나 암호자산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이제 이런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가격이 올라온 건데 만약에 이런 것들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유동성이 말라간다는 뜻이 예. 근데 사실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차트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3만 달러가 깨지면 굉장히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 네네. 그러니까 뭐 거래량이나 이걸로 가지고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 3만 달러가 깨졌다 그러길래 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예. 제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서 걱정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는 배가 아팠는데 네. 너무 떨어지니까 사실 걱정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다시 3만 달러를 일단은 회복하긴 했는데 이 3만 달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3만 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3만 달러가 깨지면 조금 손해 보더라도 던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떨까요? 뭐 그거 알면 뭐 여기 있겠습니까만은.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차트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젯밤은 반영되지 않은 연간 차트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올해 연초부터 나왔던 모습입니다. 여기 말씀하셨던 게 이제 이제 밑에 보시면 이거를 이제 요 밑에 자막을 보시면 이제 밑에 막대가 하나 이렇게 가운데 삐죽 올라오는데 이게 적인 거죠. 거래량을 말하는 거래량이 거죠? 폭증했는데 이때 테슬라에서 결제로 사용하겠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한참 됐을 때 얘긴데요. 이게 지금 31,800불. 그러니까 이제 어제 종가랑도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종가라는 게 사실 없고 어제 가격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 가격을 이제 따라가다 보시면 이 말씀하셨던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 그러니까 연초에 거래량이 폭증하던 3만 불이 넘어가던 그때랑 이제 비슷하게 맞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3만 불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차트 분석으로 했을 때는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밑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엄청나게 물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저 그래프 모양이 딱 헤드앤숄더 같네요. 네. 목이 이제 그런 모습을 아마 보이는데 이거 그냥 다른 것보다 이제 이런 암호화폐나 암호자산 가상화폐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소수지만 여기서 유통되고 있는 금액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미치는 영향이 이제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주식시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미치는 영향이 실제 다른 자산으로 어떤 전이되지 않을까, 바이러스처럼. 네. 그 부분이 좀 걱정이 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차트 분석할 때는 뭐 꼭 저거 믿어야 돼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펀더멘탈한 네네. 이 분석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믿을 만한 거라고는 차트 분석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1월 달보다 그 지금 거래량은 한 70% 이하로 좀 줄어든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저기가 좀 나올 수 있죠. 투매. 투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물려 있는 많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걸로 돼 있던 분들의 자산이 문제가 생기면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자산을 뭐 주식을 판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좀 걱정이 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저걸 보면 쉽게 얘기해서 6만 달러 이상에서 팔았던 사람들은 이미 팔았거나 네. 아니면 그렇죠. 포기를 한 상황일 거고. 네네. 그러니까 3만, 4만 달러에서 샀던 사람이 버티다가 네. 결국 3만이 깨지면 네. 손절매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들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 10만 불 간다 이렇게 그랬었죠. 얘기했던 사람들 다 지금 조사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네. 지금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의 이슈가 이렇게 네. 좀 가격 하락을 좀 이끌고 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지금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항상 대장주가 어느 업종이든 영향을 받으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비트코인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 다른 게 영향을 받는 건, 비트코인은 실제로 다국적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그렇죠. 네. 법정 통화로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국가도 있기 때문에. 엘살바도르가 예. 9월 달부터인가 사용하겠다라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지금 추진 중 네, 네. 아닙니까? 이제 그런 자국 통화가 없는 국가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거래소라고 불리는 그 작은 시장을 제외하고는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건데, 요번에 우리나라에도 가장 큰 업비트 같은 경우는 20개 넘는 그런 종목들, 그런 코인들을 폐지시키고 그렇죠. 네. 했으니까, 아마 이런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리면 다른 것들은 더 많은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좀 봅니다. 그리고 참 사실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플러그 파워가 관심을 끌던데 네네.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플러그 파워가 관심을 특별히 끌었다는 거는 이제 일단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나 예, 보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물론 이제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데 돈은 못 봅니다. 예, 돈은 이제 굉장히 못 벌어갖고, 이런 거에 관련돼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 전에도 수소 관련된 경제에 1조 달러 이상을 네.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해서, 이제 요거 관련된 수소 연료 전기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제가 한 4개 정도 찾아와갖고 가져왔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면, 저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발라드 파워 시스템, 예, 그리고 블룸 에너지, 퓨어셀 에너지, 그리고 맨 밑에 이제 말씀하신 플러그 파워, 이게 네. 플러그 파워 대장주. 저게 다 수소와 관련된. 예, 수소 네. 관련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아이템은 이제 전부 다 수소 연료 전지를 하고 있는데, 네. 약간 방식은 좀 다릅니다. 네. 근데 여기 연료 전지 방식이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문과여 갖고, 저 연료 전지는 2차 전지보다 약간 더 어렵더라고요. 스테이크인가 이렇게 예, 부르더라고요. 스테이크를 만드는 네. 방식이 이제 스테이크에서, 그러니까 수소에서 전기를 뽑아내는데, 그 방식이 양성자 방식이냐, 고체 산화물, 거기에 이제 뭘 채워넣고 이제 거기서 전기를 뽑아내냐, 이런 방식인데, 지금 양성자 교환 방식, 그러니까 이제 고체 산화물이 아니고 양성자 교환 방식, 플루톤을 이용하는 방식이 이제 3개의 회사가 주 방식이고요. 여기 발라드 파워 시스템은 그냥 이제 양성자 교환막에 연료 전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고효율 연료 전지를 만드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춰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캐나다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이 좀 돼 있고, 사이즈는 이제 5,363만. 네. 네. 이거 단위가 제가 숫자를, 이게 밀리언인데, 네. 네, 그 정도
하고 있네요. 네. 네, 이제 가장 큰 단위가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플러그 파워인데, 네. 예, 53억 달러, 예. 45억 달러, 190억 달러. 되겠죠? 예, 네. 예, 예. 그리고 블룸 에너지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인데 요거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저 종목들의 주가 추이가 최근에 좀 올라가는 작년에들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최근 동향들은 어떻습니까? 최근 동향은 그 고가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한 네. 측면이 좀 있는데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종목 하나씩 그 표를 한번 네, 네.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라드 파워 시스템은 고가는 그 37불 정도, 40불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1년치를 봤을 때 이제 그 연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했는데 하락한 이유는 지금 매출이 약간씩 줄고 있어요. 2017년부터 네. 매출은 약간 줄고 있고 매출은 이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그 수익이 계속 그 마이너스 적자 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네요. 네. 이런 기업들은 매출보다는 연구 비용, R&D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공통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만약에 그 이 적자 폭이 줄고 좀 있다면 준다면 예, 네. 준다면 굉장히 미래가 밝은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발라드 파워 시스템은 이런 그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룸 에너지, 이 고체 산화물로 이제 그 연료전지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회사는 그래프가 좋네요. 예, 이 회사는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프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매출은 그 유지가 되면서 상당 부분 적자 폭이 예, 적자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만드는 제품의 어떤 상용화가 그리고 매출로 그 이제 실제로 이제 공급이 많이 네네. 그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가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친숙한 기업이 될 수 있는데 피어스 에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스 에너지는 지금 매출은 그 예전 2017년, 18년보다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적자폭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런 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는 예. 뭔가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좀 더 밝다 이렇게 봐야 되는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뭐 발전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네네. 이제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그 우리 대장주라고 네. 할 수가 있는 이제 플러그 파워 시스템인데 플러그 파워 시스템은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묘하네요. 예, 묘하죠. 이게 그러니까 약간 밈 주식 같은 그래프를 저게 지금 우리 SK인가가 투자한 회사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기업과도 상당히 관계가 깊은데 네. 만약 이런 차트들은 보통 이제 급등락을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네.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업이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곽강을 받는 건 그 절대적인 그 기술이 있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있는 건데 여기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연료전지를 통해서 그 연료전지 시스템 그러니까 전력망 네. 그리드를 만들겠다는 그런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그 스택, 그러니까 연료전지, 뭐 고체든 양성자 시스템이든 양성자 형태든 그런 걸 통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전력망을 공급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이제 솔루션도 같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뭐 이런 적자폭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번 공급이 되게 되면 단위가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는 것이 좀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예, 예.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